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은 아무튼 오랜만에 다시 하는 특강. 5년은 넘은 것 같고 되게 오랜만 하는 거고요. 특강의 주제는 밖에도 써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오늘 특강은 여러분 파트 7을 잘하는 법을 만들어주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걸로 오해하지 마실 것. 1시간? 빨리 끝나면 그 전에 끝내줄게요. 50분에 끝날 수도 있고 뭘 해도 여러분들 빨리 가는 걸 좋아할 거니까 빨리는 끝내주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1시간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 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1시간 내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 뒤통수 세게 하는데 얻어맞는 느낌? 이게 이 특강의 내가 바라는 목표거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사실 이거는 아예 독해 강의로 따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못 만들고 있는 거를 그냥 축약해서 1시간 딱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웠으면 초중고를 다 다녔다면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영어 배운 거 그거를 싹 바꿔줄게요.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바뀌겠냐 해보려고. 이게 내가 수업 때 해석하는 모든 것을 오늘 다 녹여주려고. 다 녹일 수는 없죠. 그 일부를 그냥 적용해서 이걸로 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면 독해 속도가 지금보단 10분은 빨라질 겁니다. 이게 일단의 목표. 10분 정도 빨라지면 괜찮지 않아? 그리고 독해의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수업 때도 수능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이 수능 1등급을 못 받은 이유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하세요.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강의를 오늘 할 걸로. 간단하게 해보자고. 지금 종이 다 받았고요. 종이는 양쪽 앞뒷면이고요. 독해 말고 짤막 한 문장으로 된 그 부분 펴시면 됩니다. 이 특강 할 때마다 걱정은 되거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걸로. 하나씩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첫 줄에 나와 있는 건데 되게 유명한 말 아니야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이거 시사상식이다 여러분. 유명한 말은 대통령 중에 맨날 미국의 링컨 아니면 케네디야. 이건 링컨입니다. 링컨이 소위 게티스버그 연설 이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해석도 알잖아요 이거. 이걸 응용해서 정말 많은 예능 프로하고 온갖 프로에 나오긴 하거든. 해석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이거 왜 썼냐면 이게 진짜 그 뜻일까? 라는 게 내가 던지는 화두야. 이게 진짜 그 뜻이라고 생각하냐고. 정말로. 이게 링컨이 200년도 전에 이 말을 한번 던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아직도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현재 그냥 미국 정부의 근간이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이 늘 인기가 없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린 늘 싫어요 그냥. 늘 싫습니다. 늘 양쪽으로 나눠주는 건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단한 대통령이 한 분 등장을 해. 등장을 해서 한마디 연설을 딱 하시는데 연설하시면서 저 말을 던진다고 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보란 말을 던진다고 치자고. 그럼 그게 여러분의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것 같아. 저게? 우리한테 큰 감동이 있을 것이며 그럴 것 같냐 이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안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미국 애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거 아닐걸? 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시작부터 이상한 걸로 잡고 갑니다. 그러면 질문. 첫 번째, 주어 동사도 없어요. 이 짤막한 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people 아니면 government거든. 저거는 정부 얘기하는 거야? 국민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정부의 근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부 얘기겠지.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문장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장의 핵심을 전달하는 단어가 뭔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니 독해를 못 하시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걸로. 그럼 일단 government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데 government란 단어는 원래 시작은 govern이라는 동사잖아요. 얘가 동사면 당연히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겠죠. 내 수업 듣는 여러분, 동사는 무조건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주어를 찾아보려고. 주어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건데
다른 거 하나 한번 잠깐 해줄게요. 아주 짧게 썼어요. 그들이 걔를 존경해. 얘를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얘는 by 이렇게 했겠지. 자, 거꾸로 할게. 자, 이렇게 쓴 거를 해석하세요. 그는 그렇지. 그들에게 존경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거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everybody, 오늘부터 그 해석은 중단. 해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하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뭔 문제냐고? 너무 길어요, 해석이. 해석이 길어진 일을 피하려고. 그러면 원래 얘가 주어였잖아. 주어였으니까 얘는 주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즉, 그는 존경을 받습니다. 누가? 그들이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란 해석은 하지 말라고.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얘가 나오면 수동태 뒤에 바에는 늘 주어라고 날잖아요. 그리고 얘는 주어야. 그럼 다시. 얘 govern이란 단어는 주어가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하다랬다. 그러면 어쨌든 시작부터 할게요. 얘를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잡았잖아요. 문장에서 핵심을 전달하는 도구를 가르쳐 오늘 1시간 내내 이런 단어를 쓸게요. 이벤트 워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문장의 핵을 전달하는 도구를 저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필요하다고. 좀 전에 내가 by 얘기했잖아요. by인데 위에 보니까 by가 있지 않아 지금? 있네? 그럼 얘가 주어인 거야. 이 주어를 보여주는 도구를 가리켜 1시간 내내 서브젝트 마커라고 부를게요. 주어가 얘가 주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어를 다시 쓰면 the people 이 governed 통치한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목적어도 필요하죠. 목적어를 찾아야 돼. 목적어는 얘를 목적어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니까 object marker. 그럼 얘가 목적어인 걸로. 그럼 the people이 govern 통치합니다. the people. 남은 게 하나 있네 지금 뒤에. for the people. 그럼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처음엔 문장이 아닌데 문장어로 바뀌었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거 아니라고. 그 뜻 너무 이상한 뜻이에요. 이건 뜻이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국민을 통치합니다. 그건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는 독해를 이렇게 하는 거 위일 거로서. 근데 이걸 듣는 모든 미국 애들은 이렇게 들었다고요. 이게 그때까지의 정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이미지를 확 바꿔준 거예요. 그냥 너네들끼리 다 알아서 꿍짝꿍짝하고 다 해먹고 이런다고. 근데 개념이 바뀐 거잖아. 사실은 국민들이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순서도 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겠냐고. 이건 순서도 의미 있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독해를 얘처럼 보는 사람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일단 다른 겁니다. 오늘 1시간 내내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니까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자, 계속할게요. 두 번째. 미스터의 occasional 빈번한 서신 미스터 킴. 그럼 또 한번 해석하시면 해석은 어떻게 돼? 미스터 킴과 이 사람의 빈번한 서신 왕래. 해석을 그렇게 하시지 말 것. 그런 해석은 하지 말라고. 자, 또 찾을게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찾지 않으면 진행 안 하고 이거 수업도 아니고 특강인데 중요한 건 얘기했죠. correspondence. 제일 중요한 요령입니다. 이벤트 오더는 무조건 명사예요. 무조건 명사. 그럼 얘가 또 이벤트 오더라고 잡을 거고요. 이벤트 오더는 뭐냐면 무조건 명사인 거고요. 걔를 동사나 형용사로 바꾸게 돼요. 얘는 동사가 있단 말이죠. correspond라고 편지를 주고받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도 주어, 목적어 필요하잖아. 근데 아까는 내가 여기서 by가 주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by는 없지 않아요? 그럼 주어를 찾아야지. 편지를 보낸데 누가?
윈스턴이. 그렇지? 이건 쓰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를 찾는 거고 apostrophe's 얘를 subject 마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미스터가 편지를 주고받았다. 누구랑? 미스터 킴이랑.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 게 있다 지금. occasional 형용사가 남았는데 현재 얘가 동사가 되는 순간 형용사는 갈 데가 없잖아요. 동사를 수식하려면 뒤에서 부사. occasionally 때때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계속 갈게요. 세 번째. 이건 지금 모르는 단어 요거 한 개거든요. courtship은 구애라는 단어입니다. 구애. 이거 해석하면 빌의 좌에 의한 메리의 구애의 결정 뭐 이렇게 된 거거든. 저게 해석이 도대체 뭐지 저게? 이게 되셔요? 야 해석 한번 해봐라고 시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좌에 의한 빌의 메리의 구애의 결정이 되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건데 그러면 또 찾을게요. 해봐. 이벤트 워드는 두 개가 사실 보이긴 하는데 decision이 있지 않아요? decision. 근데 courtship도 명사라서 이벤트 워드가 두 개 보이는 걸로. 그러면 decision을 동사로 줄게요. 동사는 decide. 결정했대. 누가? 이걸 찾아. 결정은 빌인가요? 멜인가요? 존인가요? 그 되게 애매한데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앞에 bills. 아까도 얘가 주어라고 했잖아. 얘가 subject 마커라고. 얘가 주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구성할게요. bill이 decided. 결정했다. 한 개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또 처리할게요. courtship. 얘도 구애하다라는 동사를 주고서 그럼 이번에 주어는 존일까요? 멜일까요? 소유격도 있고 아까 by가 주어라고 했잖아. 둘 다 있잖아. 그럼 지금은 주어가 뭐겠냐고. 주어는 이거는 알아두면 독해할 때 좀 도움이 될 텐데 소유격과 by가 나오잖아. by의 주어로의 경향성은 굉장히 강해요. by는 상당히 주어성이 커. 그러니까 얘를 by로 subject marker. 그러면 주어는 John. John이 courted 구애를 했대. 나랑 결혼해라고 했다고. 누구한테? court의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apostrophe인데 얘가 object 마커가 되는 걸로. 그러면 이번엔 여기에 marry를 쓰는 거죠. 앞에 decided, core 동사 두 개. 그러면 중간엔 동사 이렇게 쓰면 되겠네. 대절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처음에 빌의 좌에 의한 메리의 구애의 decision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가 조금 바꿔주면 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이 구애를 메리한테 했다고요. 이건 느낌이 뭐냐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직역이라고. 이거를 직역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요령을 오늘 안에 잡으시면 대성공하는 거고. 자, 계속해. 네 번째. 이번엔 조금 어려운데 회사 이름이에요. 엑손 거절.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엑손 거절. 이렇게 된 걸로. 자, 이벤트 워드는 rejection. 오, 잘 찾는다. 또 있나요? 애플리케이션도 있잖아. 문제는 애플리케이션 여러분이 되게도 이벤트 워드로 못 잡아요. 여러분이 이걸 맨날 지원서, 신청 이런 걸로 맨날 외우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얘도 이벤트 워드. 그럼 하자. rejection 거절하다. 동사니까 reject 거절했대. 누가? 우리야 엑손이야. 엑손이야. 이번에는 얘를 subject 마크로 주는 건데 소유격도 없잖아요. 이번엔 복합명사였거든 사실. 복합명사인데 그 중급반 학생들은 내가 복합명사라는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중급반 거치고 오신 분들도 들었고 복합명사는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형용사가 아니라 얘가 주어라고. 얘가 주어면 결국 이 회사가 거절했다. 자, 두 번째. 얘를 동사로 줘야죠. 그럼 apply. 주어는 our. 얘가 subject. 아까도 이런 apostrophe에서 소유격이잖아요.
그럼 얘도 소유격 받고 주어는 we applied. 그러면 또 주어 동사니까 중간에 접속사인게 있다고 보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의 액션 고절 해석은 그렇게 하지 마셔요. 그럼 이해 못합니다.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액션이 거절했습니다. 뭐를? 우리가 신청한 것을. 이렇게 돼야 직역이 된다고. 그리고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10분 이상 이걸 지금 떠들고 있는데 살짝 감이 오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30분 내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잡자. 자, 이거는 좀 단어도 어려워. divine, 신의, 영원성, human, 인간, evanescence는 유한, 이거거든요. 그럼 해석하면? 야, 해석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어려운데? 인간 유한함의 in contrast는 대조적으로 신의 영원성. 와, 해보자. 수준 좀 올라갔습니다. 이벤트 워드. eternity. 이게 이벤트 워드.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데 저거의 동사를 아세요? 아니야, 그건 때려 맞추는 거고 이거의 형용사는 근데 여러분이 알지 않아요? eternal, 영원한. 형용사. 이벤트 워드는 늘 명사고요. 명사를 동사나 형용사로 바꾸는 거라고. 그러면 자, 얘가 형용사면 어쨌든 앞에 뭐 비동사는 있겠죠. 그럼 주어를 잡아야 돼. 주어는 디바인 주어야.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 그럼 디바인의 명사는요? 혹시 그 단어 명사를 알아? 디비니티거든. 그 단어를 알면 단어 공부 진짜 많이 한 겁니다. 신성, 신격 뭐 이런 단어야. divinity. 그런데 잘 봐. 지금 요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건 위에 어려운 걸 쉬운 단어로 바꾸는 거거든요. 다 그랬잖아 지금. 근데 divine을 divinity로 바꾸는 순간 단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가면 안 돼. 쉽게 하면? 아니야. 맞춰봐요. 쉬운 단어. 그렇지. God. 쉽게 하자고. 자, 두 번째 이벤트 워드는 얘도 이벤트인데 이건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라서 쉽지 않아요. 얘도 영원성, 얘도 형용사 만들면 evanescent입니다. 뒤가 이렇게 끝나는 단어는 보통 형용사가 en트로 끝나요. 보통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역시 subject 마커는 human이네. 그럼 또 바꿔. human. 이 인간은 is. 그 문제는 여기도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면 아까처럼 that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지금 that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남은 건 얘예요. in contrast는 그럼 뭘로 바꿔야 되지? 맞춰봐. contrary? 아니야. 어렵다니까. 쉽게 가자고. 그것도 어려워. 더 쉽게. 그렇지. but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다. 이거를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쓴 거야. 이렇게 쓰면 divine eternity in contrast to human evanescence라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수능 얘기해 줄게. 고3 때 왜 어려웠냐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푸니까 독해를 못했던 거. 수능 다시 보면 좀 잘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는 안 되겠지만 이걸로 토익은 만들자고. 토익이라도. 자, 그럼 여기 써 있는 거. John's kind invitation of not to Mary예요. 해석하면 John의 메리의 친절한 초대 이렇게 됐어요. 이벤트 워드는 invitation. 그러면 얘를 동사로 주면 invite. 주어는 John이야, Mary야. 이거를 해석 못하면 계속 틀리시는 겁니다. 아까도 소유격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다 주어 역할을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은 얘가 소유격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John이 invite 초대를 했어. 누구를? Mary를. 그러니까 얘가 이번엔 오브젝트 마커가 되는 거죠. invited Mary를. 한 단어 남았잖아. kind. 어떻게?
kindly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다른 단어 바꿔도 되고 with kindness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kindly invite 해야 되고 넣기 나름이긴 합니다. 자, 계속하자. The China's comprehensive 중국의 종합적인 기획 프로그램 광고 복합 명사는요. 두 단어만 되는 건 아니고요.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도 복합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해볼게요. 이벤트 워드는 이건 조금 어렵지. 프로그램이야? advertisement이야? 그래? 여러분이 생각한 건 프로그램이었고 advertisement였고 셋 다인 걸로. 자, 주어는 China. 그럼 얘가 subject 마커. 우리 클래스에 지금 영문과가 몇 명 있긴 한데 영문과 애들은 이 말을 들어봤을 수 있어요. 영문과 애들은. 이거 수업 끝나고 영문과 애들 내가 따라 불러서 물어보거든. 이거 들어본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거든. 자, 다시 China 동사를 잡아야 돼요. 플래닝의 동사는 plan. 프로그램의 동사는 프로그램. 얘도 동사가 있어요. 얘도 있잖아. advertise. 그러니까 중국이 계획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거를 광고하네요.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복합명사 일일이 다 그걸 동사로 해석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풀려요. 그렇게 되는 걸로. 자, 밑에 거. 단어가 좀 어렵네 이것도. aquatic은 해양의라는 단어거든요. 해양 오염의 예방 안에서 이렇게 줬다. 이벤트 워드는 prevention, pollution은 되는데. 자, pollution이야. 다시 prevent부터 할게요. 얘는 얘도 있잖아. pollution은 pollute.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prevent의 주어는 못 찾겠지. 이 글에서는 없어요. 이것은 어딘가 있었을 거야. 어딘가 그 앞내용에 지금 내가 써놓은 것 중에 주어 동사 있는 게 없잖아요. 난 지금 명사 어구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얘는 모르겠어. 근데 뭔가가 주어였을 거예요. 무언가가 맞습니다. 자, pollute가 동사야. 그럼 주어는 aquatic. 얘가 주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그나마 비슷한 게 아쿠아리움이거든요. 아쿠아리움은 수족관인 거고 얘는 수중의라는 단어라고. 이거의 명사는 비슷해. 그렇지. 쉽게 가자고. 이거를 명사로 잡아서 아쿠아틱이 명사가 뭐지? 모를걸? 쉬운 단어로 가면 이렇게 돼야지. 바다. 바다가 오염을 시켰대요. 그럼 역시 이번에 또 대수를 주면 되겠네. of를 object marker라고 한다고. 20-30분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아까운 시간 내서 왔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분노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와 이게 새로운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 분노하면 너무 아쉽지만 새로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난 진짜 뒤통수 세게 맞는 것 같았거든. 저거였어. 저거야.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가르치는 모든 강의 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난 여러분께 됐으면 좋겠는 거라서 해주는 거. 자, 계속. 걔네들이 민주주의의 강력한 믿음. 나쁠 건 없거든요. 해석은 되니까. 이벤트 워드. believe. 그러면 동사는 believe. 얘 맨날 인 받지 않았어? 이렇게 나왔을 거고 주어는 여기 주어겠죠? 걔네들이 믿지. 걔네들이. They believed. 가운데 부사를 넣는다면 strongly가 되겠죠. 강력하게 신뢰한다. 자, 거의 끝까지 왔어요. 미시즈 존의 그녀의 남편의 음주 습관에 의해
빈번한 인내심 없음. 해석은 그렇게 하지 말자. 이벤트 워드는 impatience. 얘는 동사를 찾을 수는 없고요. 형용사가 있죠. impatient라고 주면 되겠네. 그러면 주어는 Mr. Jones를 주어. 그럼 얘를 subject 마크로 줬고요. Johnny 역시 요 사이에 부사를 쓴다면 이거 쓰면 되겠지. occasionally 빈번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자, 또 해볼까? impatient what. 그런데 동사가 필요하니까 그냥 동사 줄게요. Johnny was impatient what. 자, 뒤를 바꾼다면 똑같이 쓴다. 그녀의 남편의 음주 습관 이래도 되고 그녀의 남편이 술을 마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남편의 음주라고 보는 사람과 남편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값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렇게 푸는 게 더 성공적인 걸로. 자, 마지막에 해볼게요. 조금 긴 이번엔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제 문장을 줬거든요. 문장을 해석하시면 이 정도 해석은 내 수업 듣는 여러분 인문, 중급, 실전 가릴 것 없이 해석은 다 하셔야 되고 실전 반은 필수. 인문 반역이 조금 어려워요. 모르는 단어 없어요. 모르는 단어 아무것도 없어. 하나 있다. imperative 필수적인 이런 단어 한 개 있네. 해석돼요? 이게 딱 보면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문장이 길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뭐 하냐면 일단 it has 이렇게 읽고서 눈이 한참 뒤로 가지. 저 뒤로 가서 독해를 시작한단 말이죠. 나라들과 와의 관계, 새로운 관계의 개발을 찾다. 그들을 위해서 이걸 해석이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니까 독해를 못 푸시는 걸로. 그렇게 푸니까 7은 물론이고 6도 풀 수가 없는 거고 사실 파트 5도 딱 이 정도의 길이로 시험을 내거든요. 이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걸로. 자, 풀어보려고. 이건 쉽지 않을 건데 이벤트 워드는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명사니까. 근데 아까 이벤트 워드 뭐라 했냐면 문장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그랬지. 이게 핵심이야? 핵심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벤트 워드가 안 될 건 없어요. 되긴 됩니다. 얘도 있지 않아? relation도. 자, 그럼 바꿔볼게요. development는 동사가 develop, 개발한대. 목적어 필요하겠네? 목적어는 얘가 목적어, object, 마커인 걸로. 그러면 결국 develop, new, relations,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다. 이래 되죠. 자, 다시 할게. 얘도 이벤트 워드로 잡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 relate 아닙니까? relate. 근데 얘는 be related to나 with를 받아요.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자, 두 번째. 근데 주어가 없지 않아? 주어 찾았어야 되는데. 주어는? 이시야? 그렇지. 실전반 학생들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수업했잖아요. 이거 했잖아. 실전반 여러분 대답은 해야 된다고. 이거를 뭐라 불렀더라? 의미상 주어라고. 그러면 쟤를 어떻게 한다고? the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의미상 주어니까 결국 이번엔 얘가 subject 마커가 되는 거네. 걔네들이 찾아. 그러면 to 부정사는 그냥 동사로 가는 걸로. They seeked. 이거는 과거가 좀 이상하다. 과거 시제. 걔네들이 찾습니다. 뭐를? 새로운 관계를 개발할 것을. 그러면 seek 뒤에 that 나오고 또 하나의 주어가 있다 치면 문장은 만들어지겠네. 자, 한 번 더 할게. 그럼 얘는 지금 처리가 안 되잖아요. It has become imperative.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imperative는. 그럼 저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여러분 해석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저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점점 필수적이다. 이걸 어떻게 바꿀 건데? 이거 내가 지금 문장을 바꿨잖아요. 이거를 for them to seek를 they seek that, they develop 이렇게 바꿨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 essential이나 imperative나 단어 바꾸는 걸로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대답하면 좋겠다. 누군가는. 내가 힌트를 하나 줄까요? 여기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누군가는 안다. 누군가는. 저걸 한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it has become imperative부터 해석이 힘들거든요.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해도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되어가고 있어. 그들이 seek 찾는 데 있어서 개발을 직역 잘 쓰신 분들이 이렇게 쓰더라. 필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빵. 그들이 찾다. 빵. 개발을 새 관계를 나라들과 빵 나눠서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해석을 그렇게 한 게 진짜 그게 맞는 해석일까? 바꾼다면 나 바꾸잖아. 이거를 보는 순간 얘는 뭐뭐가 되어가고 있다.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냥 must야. 이 단어의 의미 때문에. 이거를 must로 볼 거냐, it has become imperative로 볼 거냐는 건 독해의 결과가 되게 달라질 건데 이게. 그러니까 딱 이걸 must로 줬다면 얘가 주어니까 걔네들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개발하는 거를. 새로운 관계를 나라들과. 이렇게 하면 해석은 앞에서부터 뒤로 하기도 했었고 직역도 됐었고 문장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준 거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1시간 내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을 그 독해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트 5가 됐든 7이 됐든 심지어 리스닝이 됐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요게 얼마나 자리가 빨리 잡히냐로 결정을 좀 내릴 거라고. 이거를 다른 걸로 한번 또 대줄게요. 지금 오브젝트 마커라고 몇 개를 좀 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해보려고. 수업 때도 몇 번 나오긴 했었어요. 특정 명사하고 연결해 쓰는 전치사들이 있단 말이죠. 전치사들. 자, 해봐. XS에 붙이는 거. development는 request, damage, effect, visit, influence. 이게 돼야 해. 이게 실전반 애들은 학습을 계속하니까 답을 좀 합니다. 다시 얘기해줄게. 실전반인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 학습이 그만큼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예, 해볼게요. access는 development, 오브야. request, for, damage, to. 대답하고 틀리는 게 나아. effect는 on, visit, to, influence, on. 맞춘 것도 있고 못 맞추는 것도 있고. 이게 맨날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당연히 얘네들은 뒤에 일일이 명사가 오겠죠. 명사가 있을 거라고. 명사가 나오게 되면 effect나 influence로 다시 한번 해줄게요. effect of our society.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써봤음. 해석하세요. 어려운 단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정도를 주면 해석들을 이상하게 못하거든. 여러분 속을 읽어볼게. 마음을. 이펙트, 효과. 그 속으로 읽겠지. 우리 사회의 효과. 좀 전에 계속 이벤트도 연락이 했으니까 소사이어티가 동사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건? 그럼 해석하면 걔네들의 지출 습관의 우리 사회의 영향이야. 그게 무슨 해석이냐고. 해석은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아까 effect가 받는 전치사는 on이라고 했죠. 그러면 effect라는 단어를
얘를 이벤트 워드로 잡겠네? 그쵸? 이벤트 워드. 그러면 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초래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있음. 실전 발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뭐에 영향을 미치지? 이펙트는 결과를 만들어내다고 어펙트는 영향을 미치다라서 편한 대로 해석하세요. 그냥 지금은 영향을 미쳤어. 어디에? 맞춰봐 이거. 사회야? 지출 습관이야? 사회야? 아까 이펙트 받는 게 뭐라고? on이라고 했지. 특정 명사에 붙이는 이 전치사들이 오브젝트 마커예요. 요게 오브젝트 마커라고. 그러니까 얘가 오브젝트 마커인 걸로. 그럼 여기서도 이벤트 워드는 한 개 더 있잖아요. spending이라고. 그럼 얘를 또 바꿔. 그러면 spend 지출하다지. 누가? 얘네들이. they. 걔네들이 지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자, 얘를 지금 동사로 잡았잖아요. 주어가 필요하지. 주어는 얘가 주어라고. 그럼 얘가 서브젝트 마커. 우리의 사회가 society가 영향을 혹은 초래했습니다. 무엇에? 걔네들이 지출하는 것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 틀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 1시간에서 이해가 되겠냐고. 자, 다시 한번 마음속에 혹시 분노가 있는 여러분들 분노하지 마시라. 이건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 거지. 이런 걸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는 거고 이걸 아는 순간 독해는 무조건 10분 빨라져요. 저 독해 잘하는데요? 그래? 다 맞아 그럼? 잘한다고 생각한 실전만 여러분 다 맞냐고. 독해 147부터 200번까지 3개 이하로 틀리면 사실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넓게 해줄게. 5개까지. 5개 이하로 틀리면 오 잘하네. 나쁘지 않네. 이 정도가 될 거라. 그럼 좀 더 적게 맞고 싶지 않아? 적게 틀리는 거? 찾아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방법인 걸로. 공부하는 방법에 키를 준 건데 이게 오늘 1시간에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적용 한번 해볼게요. 넘겨서 뒷장. 이제 문제를 하나 준 거거든. 위아래 5문제 풀어보시죠. 4분 줄게요. 그냥 푸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준 거 적용 한번 해보시라고요.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를 뭐 푸는 것보다 해석 한번 해보라고 시킨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하죠. Your cancellation request, 네 취소 요청.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좀 전에 배웠으면 이벤트들 만들어 볼 수 있잖아. Your cancellation을 바꾸면 you cancel 아니야? 네가 취소했어. 네가 취소하겠다라고 request 요청했어. 그거는 처리가 됐다. Since 우리 회사가 prorate fee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refund 하진 않아. 사용하지 않은 포션에 대해서 네 membership contract 계속해서 쓰면 돼. 그러나 keep your account를 오픈해 놓게 연말까지. So 그러니까 네 마음 바뀌고 결정했다. 네가 다시 reactivate 할 거야. 그러면 그냥 클릭해. 그러면 돼. 그러면 비짓하든가. If you have any further 추가적 질문이 있냐? 그러면 reply 답장 줘. 뭐 이런 얘기예요. 독해 한번 해봤고요. 내려와서 이거 또 할게요. We are almost. 우리는 거의 4월이야. 그래서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look forward to 기대하다. get out 하고 그리고 have fun 하고 싶겠지. 다이아몬드에서 again. 우리가 그러나 그 전에 말이야. I need to address 해야 돼.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거든. Outstanding payment. Outstanding은 미지불의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지불하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 I still have not received 아직 Diamond use rental due를 못 받았거든. I would urge 여러분들 촉구해 드립니다. Who still need to provide 해야 되는 사람. 사인한 계약서 그리고 유니폼 페이먼트를 for them 보내. 유니폼은 have been ordered 주문됐어. 그리고 도착한다. It is important that 모든 계약서는 사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 중요하다. 자, 또 할게. 이것도 바꿀 수 있는데. 아까 it is imperative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All contracts must be signed. 이거랑 같은 해석이라고. 주제 명료 동사라는 거 있잖아요.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이거는 다 should나 must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세요. 사인하고 돌려주셔야 돼요. 모든 payments랑 다 so as to 뭐 하려고? depleting 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 유니폼 P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블라블라. 해석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켰던 거고 문제 푸는 건 그 해석한다면 그냥 풀렸을 걸로 해석을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오늘 짤막하게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한번 쫙 했는데 들어본 적 없는 수업을 그냥 해드린 겁니다. 해서 내가 바라는 건 새로운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뭔데? 근데 한 가지 과제는 남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건데 이게 남겠지. 그거를 계속 문제를 풀면서 해결할 거고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쌤이 수업 때 해석하는 걸 여러분이 흉내내라고 하는 건 그거 흉내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거든 전부 다. 전부 다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집에서 연락이 한국말에 써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되는 거가 내 거라면 내 거를 여러분 걸로 만드는 거죠. 그럼 뭐 한 개는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건 해줬잖아. 이런 건 적용이 되고 의미상 주어 그 용어 뭐라 하냐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얘기는 중급반하고 실전반 다 했었다 이 얘기는. 그런 걸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적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로 여러분의 10년 영어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니? 근데 그거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진짜 뒤통수 맞는 걸로 난 진짜 쇼킹했거든요. 아 이거네. 여러분도 그 느낌 비슷했으면 좋겠어. 비슷했으면 이거는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계속 와서 물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나만 해결 가능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가서 연습하시죠. 보내줄게요. 수고했습니다.